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5.18 기념식 모처럼 여야가 하나가 된 훈훈한 네네. 모습이었는데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눈길 가는 사람이 바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였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요. 또 네. 광주도 좀 환영을 해줬고 이제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진상규명 좀 철저히 해서 피해자들, 유족들 그 한과 응어리를 좀 풀어주고 국민이 다시 한번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희생자와의 간담회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통합당에서 했는데 이 유가족들도 이제 이 섭섭하고 서러웠던 부분들을 눈물 섞어서 호소했고요. 그러니까요. 따뜻하게 또 손을 맞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앞으로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까지도 넣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나간 그 12.12 군부 쿠데타나 50의 이제 암울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가 이건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대 독재 구도였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보수든 진보든 모두 다 이 민주주의의 초석.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이 일찌감치 입장문을 낸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초석을 다지게 한 씨앗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시초, 요 룰만 지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뭐 별 쓸데없는 뭐 막말망언 논란은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정말 박수 보내주고 싶고요. 여당에서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화끈하게 좀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18 하면 또 우리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숭고한 그런 민주화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 5.18이 좀 우리나라를 한 번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 이제 내일 열리게 되는데 이 얘기는 이 이슈를 좀 마지막에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고 요즘 하도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이 시끄러워서 오늘 좀 종합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매일 하나씩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고 사실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정말 부도덕한 시민운동가로 보는 그런 시선도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합당은 뭐 어제 이제 5.18 문제는 역사에 대한 정리고요. 윤미향 당선인 문제는 이제 현재 벌어져 있는 문제인데 통합당은 오늘 입장을 정했죠. 국정조사 추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안 한다는 얘기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 하면 이 우선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22일까지 행정안전부가 모든 회계 자료를 그럼 소명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행안부에 감사가 먼저 있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이제 워낙 20대 말 21대 초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명분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통합당도 판단한 것 같고 어쩌면 이 사안이 길어진다면 21대로 갈 수도 있는데 21대 초반에는 또 원구성 문제 때문에 오늘 여야가 주고받아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좀 이 카드를 주머니로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이 국회의장이 박병석 이제 의장이 등장할 것이냐. 여기 또 이제 대항마로 이제 김진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 변재일 오선 의원이 뭐 아주 이제 나는 그 선당후사 정신으로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김상희 의원이 이제 꼽히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하기 때문에 뭐 냉정하게 보면 표결을 하는 거예요. 이 상임위 별로 또 국회의장도. 근데 관례로 보면은 표결을 하면 참 이게 쌀쌀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야 합의로 원구성이 됐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지 이게 표결 처리했다는 건 이게 법적으로는 표결이 맞는데 표결을 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통합당이 상임위를 가져갈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의석 자체가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몇 개 건질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나눠 갖는 것에 비해서 훨씬 불이익이 큽니다. 지금 상임위가 18개인가요? 그렇죠. 예, 부처별로 18개죠. 예, 지금 뭐 민주당, 통합당 뭐 11대 7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니면 11대 7 정도가 되는데 12대 6, 11대 7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양보할 것이냐 하고 숫자는 뭐 의석 비례 배분으로 가서 그 정도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상임위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핵심을 두고 싸우는 게 법사위인데 법사위가 지금 자구심사 때문에 모든 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다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상정되는데 이 법사위의 이 독점 권한을 풀자.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의 법률가가 적었고 또 국회의원들도 정말 입법적인 과정에 대해서 무지한 인물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룰이 생긴 건데 지금은 웬만한 이 소관 상임위는 다 알아서 이 법률적 구조를 다 잘 만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의원들이 아니라 법률을 전공한 보좌관, 또 이 각 정당별 전문위원, 또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뭐 이제 자문단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굳이 법사위가 이렇게 병목 역할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법사위 권한은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여야가 조금 이제 풀 수 있을 거고. 근데 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법사위의 권한은 유지될 것 같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럼 법사위를 만약에 민주당이 가지고 오게 되면 대신 무엇을 줄 거냐? 우선 뭐 운영위는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가 이제 청와대 살림을 관장하거든요. 여기 이제 국정원 담당하는 정보위라든가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국토교통위, 이 인기가 좋은 곳이 또 이제 산업중소벤처기업부 그 관장하는 이제 산업위. 그리고 이제 인기가 없었던 곳이 환노위예요. 환노위가 인기가 없어요. 예결위도 예결 특위가 강하죠.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위도 사실상 이제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위상이 높아졌고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청으로 승격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엔 조금 힘과 예산이 실릴 것 같고 그렇겠네요. 중간에서 인기가 있는데 조금 후순위인 게 이제 문체위 같은 쪽이에요. 이 기싸움이 이걸 나눠 가져야 되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발동하면요. 지금 통합당이 얻을 거보다 잃을 게 많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윤미향 얘기를 좀 넘어가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간단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딱 두 개인데요. 윤미향 대표가 아니었으면 정대협 역사 30년은 불가능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이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30년이면은 거의 반평생을 바쳐서 이 사회 활동을 했다. 위안부 투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대협 입장에선 이것은 일본군 성노예다라고 규정하는 게 역사적으로 옳은 판단이고요. 반대쪽에서는 그래서 문제였다. 윤미향 1인 체제라서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단체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자가 됐던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함부로 이제 예산 관리 같은 것을 임의로 행사한 점이 없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럼 어디까지가 불법이 존재했고 또 어디까지가 이 부적절한 부도덕성이 존재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보적 사회활동이라는 게 도덕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또 어디까지는 이게 그러면 윤 대표의 뭐 독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잡아야 될 문제이고 그럼 앞으로 이 정대협과 지금 정의연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적지 않은 규모예요. 연간 예산도 뭐 수십억씩 쓰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 그런 뭐 NGO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뭐 아동 구호 단체라든가 국제 구호 NGO들은 많이 있는데 규모 있는 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픔을 나름 겪으면서 2008년에는 아마 환경연합이 유사한 문제에 한번 봉착했어요. 그랬었나요? 1인 체제로 이제 그 대표가 다 전횡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가 있고 이때 정대협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봤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회 활동에만 몰두하던 시민운동가의 무지 탓이냐, 아니면은 욕심 탓이냐,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의혹은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회계가 부실했다.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네네네. 근데 이제 하루에 하나씩 더 추가되는데, 오늘 많이 보도된 것은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또 문제 제기를 했죠. 그 당신 아파트 산 거 무슨 돈으로 샀느냐. 처음에 왜 아파트 살던 아파트 팔아서 샀다 그랬다가 다시 적금 떼서 샀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는 구 아파트, 옛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산 거다. 이게 가격이 이제 한 2억 원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자 입장이 바뀐 게, 왜냐하면은 곽상도 의원이 이제 그럼 또 재차 질문을 한 게, 자, 2012년에 아파트를 샀고 2013년에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그 돈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판 돈으로 어떻게 먼저 지불할 수 있단 말이냐, 외상으로 샀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적금 세개를 해제하고 가족들에게 꾼 돈으로 먼저 대금을 치렀고 나중에 아파트가 팔린 후에 그 돈으로 해결했다, 갚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내일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이 윤미향 전 대표입니다. 정 의원 입장에서는 전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이나영 이사장인데, 이나영 이사장은 이제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예요. 새로 이제 이사장을 맡았는데, 그동안 이제 이나영 이사장이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했는데, 자, 전현직 두 이사장이 기자회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일이요? 네네. 그러니까 내일 여러 가지 이제 사과할 것도 사과하고, 또 이제 뭐 부실하고 미비했던 점은 사과할 것 같고요. 또 할머니들이 지금 이제 많이 화가 나신 분들이 계세요. 이영우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분들의 이제에게도 아마 머리를 숙일 텐데, 문제는 이제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부분, 이건 이제 위법이나 뭐 착복이나 횡령이 아니고, 유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단순한 실수였다. 이런 대목이 일부 있을 거예요.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건 마지막에 사퇴냐 아니냐거든요. 지금 봐서는 뭐 끝까지 사퇴는 안 한다고, 안 한다는 입장이죠. 윤미향 당선인은 사퇴는 없다. 그럴 정도의 잘못을 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이 주목되는데, 문제는 이 소속당인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퇴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안 나가면. 그럼 이게 또 제2의 양정숙 당선인 사퇴가 된단 말이죠. 그러네요. 근데요, 여기서요,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비례의원이잖아요. 당선됐잖아요. 당에서 제명을 하면은 의석을 그냥 민주당이 승계하고, 만약에 자진 사퇴하면 그냥 공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해서 당선인 자격을 내려놓으면 그 비례대표 자리를 후순위의 후보가 채우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당이 제명을 해버리면 무소속 의원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무소속이 늘어나는군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이 180석을 총선전 달성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요.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합당이 됐고요. 그 180석이어야 되는데 이 윤정숙 당선인 제명해서 179석. 그런데 윤정숙 당선인은 무소속 당선인입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2명은 이제 용해인 이 당선인과 그리고 조정훈 당선인은 원외 진보 정당에서 합류했었죠. 자신의 당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해서 제명을 했는데, 이건 뭐 징계 제명이 아니라 돌려보내기 위한 제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됐다가 용해인 대표는 기본소득당으로, 조정훈 대표는 이제 시대전환당으로 이제 가서 거기는 1석 의석을 가진 소수정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빠져서 177석이었는데 윤미향 당선인을 만약에 민주당이 제명하면 윤미향 당선인은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고요. 21대에서 이 의석이 하나 줄어서 176석이 되겠죠, 민주당이. 그런데 만약에 사퇴를 하면 그 자리를 후순위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람을 바꿔서 의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하려고 안 하죠, 보통.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은 법적, 도덕적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조금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위원장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다 알진 않지만 대체로의 흐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 시각을 깔았고요. 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맹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그동안은 감싸는 기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대놓고 감싸지 못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요. 그렇죠. 예, 예. 내일 기자회견 이후의 여론과 언론 보도를 좀 바라봐야 할 추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그 30년 정의연의 그 활동 전체를 이번 일로 매도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또 뭐 진영 논리로 뭐 부풀리기나 억측도 안 되겠지만 또 그 반대로 너무 감싸기만 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합리적인 의혹을 덮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의 이 정말 피식민지의 극악무도한 만행,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존재했었고 예. 사죄를 받아야 하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살려나가면서 정의연을 더 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또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시스템적인 그렇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시민사회단체가 뭐 회계 처리를 그동안 좀 느슨하게 한 그런 면이 좀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준을 좀 다시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맞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던 게 그 이용수 할머니 그 본인이 정의연과 윤미향을 비판한 이런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서로 힘이 돼주고 가족보다 더 의지할 그 정의연을 비판한다. 여기 자꾸 저는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이 문제 핵심이 여기 있다, 본질이 여기 있다. 저는 조금 이해되는 게 92세 되셨으니까 김복동 할머니도 먼저 가셨죠. 처음에 91년에 처음 이 위안부 문제를 공론한 건 김학순 할머니입니다. 돌아가셨고 함께 하던 많은 할머니들이 가시잖아요. 아마 이용수 할머니도 30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윤미향 대표에게 애증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처음에 저는 국회로 가지 마라, 돌아와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한 게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 함께 하면서 책임져라는데 국회 가서 이 위안부 관련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할머니 입장은 30년을 지금 이제 정말 동고동락했는데 더 큰 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생에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나간 30년처럼 이 할머니의 불만은, 문제 제기는 의혹은 해소하면서 함께 가자는 애증이 아닐까. 저는 할머니의 감정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이 5.18 진실도 빨리 밝혀져야 되겠고, 이 윤미향 정의연의 이 진실도 하루빨리 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